속도가 약간 틀어야 되겠는데. 더 틀어졌다. 네, 됐어. 아, 7, 8에서 예. 나와요. 네. 그죠? 대칭은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줘도 원래 형태가 변하지 않을 때 그걸 대칭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상도 있어야 되고 변화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더 대칭적이다. 어떤 게 뭐보다 더 대칭적인가라면 변하지 않게 하는 변화의 수가 많을 때 그래서 그걸 대칭이 많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그려서 대칭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봅시다. x제곱은 1. 자, 아까 아벨과 갈로아는 식에서 대칭을 받댔죠. 그럼 얘를 변화를 줘서 식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그것도 대칭적인 거예요. 자, 변화라는 게 우리가 그림으로서만 볼 게 아니라 뭔가 변화를 줘서 변화가 없으면 대칭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x 대신에 여러분 마이너스 x를 넣어봅시다. 변하지 않죠? 그럼 이 식도 대칭적인 거예요. 그죠? 자, 이거 방금 여기서 본 겁니다. 이 천칭에서, 그죠? 여기가 x 있다면 여기는 뭐죠? 대칭적인 거죠. 마이너스 x죠. 얘 둘을 바꿔도 이 식이 변화가 없죠. 얘 대칭이나 얘 대칭이나 같은 거예요. 대수적 방정식이 대칭적인 거랑 기하적 그림이 대칭적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얘와 얘를 항상 동시에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제곱도 1이 되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그 소리. 아니죠. 여기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죠. 얘는 여전히 x 제곱이죠. 식이 변하지 않잖아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어도. 그러니까 x의 변화를 줘도 어떤 변화? 마이너스 1을 붙인 변화를 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에도 대칭이 몇 개 있죠? 2개가 있는 거죠. 원래 그 자신하고 마이너스. 그럼 저게 만약에 x 제곱 플러스 x가 1이다. 그럴 경우에 대칭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근데 다른 어떤 대칭으로 줄 수 있는 변화가 있어요. 자, 그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간단한 생각만 하세요.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 식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주는가가 중요한 거죠. 특정한 변화가 있어요. 전체를 바꾸지 않는 특정한 변화. 그러니까 그 대칭이라는 게 어떤 변화가 있으면 수만 가지 그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그 변화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림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식을 변화를 주는 거죠. 네. 그죠? 그 식의 변화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이 대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어른을 위한 현대 수학을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고급 코스가 금요일마다 있는 선형대 수학이라는 건데 가을에는 선형대 수학 수업은 없고 이 대칭에 대해서 따로 수업이 있습니다. 잠깐 광고가 나가는데
대칭만 다르요. 대칭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20세기의 위대한 수학자 에미 네드라는 여성 수학자가 있습니다. 네드가 대칭에 대해서 굉장한 정리를 발견했어요. 그냥 뭔가 대칭이 있으면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불변량인 게 있다. 자,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를 주면 변하지 않는 걸 대칭을 했는데 어떤 식이 있으면 그 식이 변화에 대해서 특정한 변화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면 불변량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힘들죠? 이해를 하면. 자, 얘는 보세요. x를 마이너스 x로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값이 있죠. 이 식에 따라. 이 경우는 1이죠. 그죠? 그럼 일반적인 식에도 그런 게 있느냐? 자, 예를 들자면 조삼모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면 원숭이가 화나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는 걸로 바뀌었죠. 그 사실 일종의 대칭이에요. 3개와 4개를 바꾸지만 그 변화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합이 7이라는 거,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조금 변화가 있는 건 아세요? 아침에 4개를 먹어야 되는 이유? 아침을 든든히 먹기 위해서 4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노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숭이의 의견이 맞았던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네드는 이걸 발견해서 이게 이제 대칭과 보존량에 대한 굉장히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거 들어봤죠? 네. 에너지에 대한 식이 있는데 그 식은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식이 변하지가 않아요. 뭐 에너지가 우주에서는 항상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뭐의 형상을 갖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물리량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것은 파괴되지도 않고 항상 그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방정식 들어봤어요? 맥스웰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은 뭔가 하면 전기와 자기의 관계를 다룬 방정식이에요. 전기와 자기를 다룬 방정식. 그럼 식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식을 이것처럼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이 학기 수업을 들으시면 아시게 되지만 이 맥스웰 방정식은 시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시공간 4차원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그 4차원 변화를 주더라도 식 자체가 안 바뀝니다. 마치 x를 마이너스 x로 바꾼 것처럼 이 위치를 2개를 바꾼 것처럼 식 자체가 안 바뀌어요. 그 말은 그 식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 식이 주는 뭔가 보존이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게. 그 변하지 않는 입자가 있어요. 그 입자가 광자입니다. 광자.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죠. 자, 사람이 달려가거나 관측자가 달려가거나 가속도를 가지거나 어쨌든 보면 빛의 속도는 항상 유한하고 그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관찰자의 운동에 관해서 변하지 않는 뭔가 있는데 그것도 맥스웰 방정식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빛의 속도예요. 그러면 물리학자들이 뭔가 변하지 않는 양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양을 주는
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대칭적인 여기 보존량이 있으면 식이 안에 있듯이 식을 발견하면 대칭적인 식을 발견하면 보존량이 있어요. 이걸 발견하면 이걸 찾을 수가 있고 이걸 찾으면 이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양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1차식은 풀었으니까 2차식을 푸는데 2차식을 1차식의 두 개 곱으로 바꾸어서 풀면 굉장히 쉽죠? 그죠? 그것을 뭐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죠? 중3 때 배웁니다. 인수분해랍니다. 인수분해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방정식이 풀기 쉬우니까. 그죠? 그런데 인수분해 쉽지 않죠. 두 개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기 쉽지 않죠. 왜 어려운지 아세요? 어떤 수를 두 수의 곱으로 표시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인수분해도 그렇죠. 큰 수가 있으면 그 쪽에서 두 개로 곱치는 건 어렵잖아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곱을 많이 해보면 됩니다. 곱을 많이 해서 결과를 알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도 뭐냐? 1차식의 곱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1000개씩 10,000개씩. 그럼 그게 머리에 쌓여서 거꾸로 가는 법을 아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울 때 인수분해를 하는 법을 배워요. 그건 사실은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닌 거죠. 두 식을 곱하는 걸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2차식이 있으면 이 식이 어떤 식에서 곱으로 표현된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앞에 곱은 별로 연습을 안 합니다. 인수분해가 될 리가 없죠. 그럼 만일 인수분해가 잘 되면 우리가 1차식을 곱으로 해서 2차식을 풀 수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방법 어떻게? 근의 공식. 근데 근의 공식을 이제는 유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의 공식을 유도. 근의 공식은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기억하고 계신 분. 근의 공식도 모르시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항상 틀립니다. 근데 근의 공식을 유도를 할 줄 알면 돼요. 그럼 풀 수 있으니까. 근의 공식을 유도를 하실 수 있는 분. 예?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AX 근의 공식은 유도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항상 우리가 전략을 짤 때는 제일 쉬운 것부터 가야 됩니다. 그죠? 2차식에서 제일 간단한 꼴을 봅시다. 방정식은 오른쪽을 항상 0이라 둔다면 제일 간단한 건 이거죠. 그죠? 두 번째 간단한 게 뭘까요? 이거죠. 여기서는 x가 뭐죠? 얘는 이런 꼴로 고치면 되는 거죠. 만약 0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꼴로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 x는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거는 우리가 풀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항상 쉬운 것부터 전략을 짜보는 겁니다. 쉬운 것부터 해서 어려운 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도, 그러면 x-1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풀고, 그럼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겠네? 까지 올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저기 아까 x제곱은 0이 제일 쉬운 식이었잖아요. 네. 그 다음 쉬운 식이 x-1의 제곱은 0이라 그러셨잖아요. 예. 저도 저게 이해가 왜 그 다음 쉬운 식에 x-1의 제곱이 0이? 아 그건 제 생각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게 더 식을 수도 있고 그죠? 그냥 저거 그냥 그걸 해보자. 예. x 플러스 1로 해도 상관없다고. 예예. 그거였어요. 네. 그건 뭐 신라면이 맛있나 진라면이 맛있나 그런 차이. 예. 어쨌든 이런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꼴. 그럼 여기서 뭔가 하면 왼쪽이 무엇의 제곱으로만 나타나면 쉽네 이런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 예, 그러면 왼쪽을 무엇인가 제곱으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나머지를 풀 수 있다는데 이런 전략을 완전 제곱꼴이라는 거예요. 이쪽이 완전한 제곱꼴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저 완전한 제곱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시 곱셈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완전한 제곱꼴은 우리가 두 개의 제곱이라는 꼴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완전한 제곱꼴은 뭔가 하면 x의 1차식과 2차식과 x의 1차식이 이런 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나머지 숫자는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x의 개수와 x제곱의 개수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꼴이 있는 애들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게.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뭐가 될까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죠. 네. 그죠? 네. 자, 이거는 원래 주어진 게 좋으니까 완전 제곱꼴로 만들기 쉽고, 그럼 조금 조절해 봅시다. 얘가 1이 아닐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 정도 되면 우리의 전략은 얘라 했잖아요. 얘 그죠? 네. 그럼 얘를 이런 꼴로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얘가 여기 들어오는 게 얘의 반의 제곱인 거죠. 그럼 얘의 반의 제곱이니까 1로 고쳐주고, 그 다음 얘하고 얘 차이는 뭐가 되죠? 4. 그러면 얘는 x-1의 제곱 더하기 4. 그래서 만일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는 0 이걸 푼다면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오른쪽이 플러스 5라 하지 말고 플러스 5라 하지 말고 다른 식으로 합시다. 마이너스 5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이걸 고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빼기 6은 0. 그죠? 그럼 이거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6. 그러면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이쪽 전략을 갖고 와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 제곱꼴이고, 근의 공식이란 말은 얘들이 구체적인 수가 아니라 a, b라는 임의의 문자가 있을 때 그것을 나중에 풀어주는 걸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근의 공식을 쓰는 것보다 이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의 공식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근의 공식 잘 못 외웁니다. 써야 돼요. 그럼 이미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형태로 해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의 공식을 몰라도.
저게 2차 방정식을 푸는 전략인데 몇 달 전에 동화 사이언스에 수학 기사가 났어요. 2차 방정식에 관해서. 동화 사이언스 기사가 아니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논문이 나왔는데 아무도 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기사가 났어요. 아카이브에 수학 아카이브에 올라왔다고. 아카이브에 올라온 날짜를 보니까 제가 페북에 글 쓴 날짜가 조금 빨라요. 며칠 전. 한 일주일 차예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쓴 일주일이 내가 제 연습장에 써놓은 게 있는데 한 6개월 전이에요. 그 페북에 쓸까 말까 이거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이러다가 결국 한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쓰고 싶을 때는 항상 빨리 써야 되고 어디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완전제곱꼴이라는 여기서 왔죠. 그죠? 완전제곱꼴로만 바꾸면 풀 수 있는데 이것을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때 제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그때 뭐 원고를 쓰면서 대칭하고 이 2차식 전체적인 이 아벨과 갈로아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썼던 게 이제 그걸 2차식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고 한 거예요. 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 대칭이 아름답고 멋진 생각인지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실제 다음 시간에 그림으로도 나타내 주겠지만 다음 시간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많은데 여러분들은 수학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을 발견하면 더 좋은 거고. 우리가 방정식 이게 있다고 합시다. 아주 일반적인 꼴인 거죠, 그죠? PQ로 합시다. PQ. 선생님들이 앞에서 저렇게 문자 막 바꾸면 짜증나죠. 글씨 쓰고 있는 노트에 써놨는데 PQ 합시다. 자, 전략은 이겁니다. 여러분 방정식에서 대수학의 전략은 뭐죠? 모르는 것을 미지수로 두는 거잖아. 대수.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일 해가 있다면, 자, 아벨의 갈로하고 생각하고 해가 있다면 그 해를 A, B로 둡시다. 그러면 해가 있다면 그 해를 가지고 1차식의 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 해를 우리가 A, B로 두자면 얘는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모르는 거를 A하고 B. 해를 A, B로 두고 잘 이해 안 됩니다. 저 위에 상관없이 그냥 이 식에 해가 A, B라면 이 방정식은 이거하고 같은 꼴이 될 거예요. 여러분 x가 1인 2차 방정식이 모양은 x-1의 제곱이죠. 네. x가 1하고 2면 그 2차 방정식은 뭐가 되죠? x-1 곱하기 x-2죠. 네. 그 해가 a, b라면 x-a 곱하기 x-b죠.
그게 이 말이에요. 그죠? 네. 빠르면 빠르다고 해서 우리 시간 많으니까. 됐죠? 써주시면 안 돼요. 예? 써주시면 안 돼요. 이해가 못해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해가 1이고 해가 2예요. 1, 2. 그러면 해가 1이고 해가 2인 2차 방정식의 꼴은 뭐가 될까요? X 마이너스 곱하기 x-2죠. 해가 A고 해가 B인 2차 방정식은 X 마이너스 됐나요? 음. 예. 그게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다고 하자. 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거야. 대소하게 요체는 그겁니다. 잘난 체는 내가 안다, 다 안다. 여러분 탐정들이 어떻게 범인을 잡습니까? 내가 범인이라고 하자 이러잖아요. 그리고 범인의 심리를 따라서 역추적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놈을 잡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해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아야 되죠. 왜냐? 이 식의 해는 이 여기로부터 왔다 했으니까 그리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풀면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x 더하기 ab는 0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곱해보면 돼요. 구체적으로 어려우시면 해볼게요.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는 얘 곱하면 x제곱 얘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x 더하기 ab 그죠?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x 더하기 ab 됐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식이 같으니까 p는 뭐죠? a 혹은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p고 ab는 뭐죠? q 여기서 혹시 대칭이 보이십니까? 대칭을 보면 여러분들이 천재입니다. 아 천재가 아니라 이번 달 수업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생각이 대칭을 이용하는 겁니다. AB는 이 2차 방정식에 해라 그랬죠. 자 보세요. 얘들 위치 둘을 바꿔보세요. P가 바뀌어요? 안 바뀌죠. 얘 둘의 위치를 바꿔보세요. 안 바뀌죠. 그 위치 변화에 대해서 이 식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해의 변화에 대해서 대칭적인 겁니다. 그죠? 근데 A-B는 안 그래요. A-B는 위치 바꾸면 이쪽 값이 바뀌잖아요. 야, 이거 골치 아프네. 근데 A-B를 알면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하는 거는 A와 B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보세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P니까 우리가 A 마이너스 B를 만일 안다면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해서 이 식과 이 식을 더해서 A를 구할 수 있죠. B는 없어지니까 A를 구하면 B를 구할 수 있죠. 근데 A-B는 대칭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A-B를 대칭적으로 만들어주면 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대칭을 이용해서. A-B는 바꾸면 값이 변해버리지만 안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제곱을 해주면 돼요. 그죠? 제곱을 해주면 A-B 제곱이나 B-A 제곱이나 같아요. 아 그러면 A-B 제곱을 살펴봅니다. 또 대칭적인 거니까. 왜요? 질문할 거 있는데 지우셔서. 질문하세요.
저게 네. 제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넘어갈 때요. 예. 저게 0이 된다라는 건 그러니까 해가 x1과 x2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앞에 게 x1이 되는 거고 뒤에 게 x2이기 때문에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즉 x1 자리에 a를 넣으니까 a-a가 0이 되고 x2 자리에 b를 넣으니까 b-b가 네. 근데 저거 만약에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꿔도 마찬가지죠. 얘가 여기로 오나 얘가 이리로 가나 똑같죠. 아니 그러니까 x1의 자리 그러니까 저게 a 갖고 앞에 올 거라는 B가 앞에 와도 상관이 없죠. b가 앞에 오면은 x2가 앞에 따라서 같이 와야 된다라는 X2로 쓰지는 않죠. 둘 중에 하나가 해면되기 때문에 우리는 X로 쓰죠. X1, X2 이렇게 쓰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저식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저 x자리에 앞에 x자리에는 a가 들어가야 되고 뒤에 x자리에는 b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두 수의 곱이 0이란 말은 이게 0이거나 이게 0인 거죠. 근데 해가 어쨌든 a, b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에 b가 들어가면 뒤에는 a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예? 아니죠. 여기 B가 들어가면 안 되죠. 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갈 때 해가 되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저기 반드시 앞에 거에 a를 집어 넣지 않고 b를 집어넣으면 왜 안 되지? 왜 넣어야 돼요? 이게 0이란 말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잖아요. 곱하기 그래서 그 0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앞에는 a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아니요 A가 들어가면은요 앞에 있는 X하고 뒤에 있는 X에 모두 A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근데 아, 예. A-A가 0이 돼버리니까 아. 뒤에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0이니까. 네, 제가 잘못 이제 이해했어요. 네. 아 그렇겠네. 바보구나. 그러면 네. 더 나가도 됩니까? 그러면 A-B는 대칭을 안 가지만 얘는 대칭을 갖는다는 걸 이해가 됐죠? 네. 근데 얘는 얘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이죠.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죠. 그죠? 자, 얘들은 대칭이면서 이걸로 표시가 되죠. 그럼 이건 뭐죠? P 제곱 빼기 4Q가 되죠. 그죠? 그럼 A 마이너스 B는 뭐죠? P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붙겠죠? 플러스 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이거나. 자, A 마이너스 B를 구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4Q.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식을 더하면 되죠. 그럼 2A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4Q. A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거죠? 시원해. 대칭만을 가지고 구한 거예요. 완전 제곱식도 없이.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가 있을 때 이 전략을 따라서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이 전략을 따라서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칭만을 가지고. 제가 저거 쓰고 혼자 낄낄대면 재밌다고 6개월 뒤에 페북에 올렸는데 저는 이 전략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식이 대칭적이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대칭이라면 그림만 생각하는데 식이 대칭적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x제곱에 네. 뭐 이상한 숫자를 하나 더 갖다 붙여도 똑같겠죠? 여기에 네. 여기 붙으면 원래 애초에 붙으면 나눠주면 되죠. 아 그죠?
실제 여기 숫자들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제가 뭐 숙제를 내드리려고 되는데 굉장히 빠른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값들이 빨리빨리 나오거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네. 저게 왜 2분의 B가 근이라고 하고 해라고 하고 하는 건 차이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그냥 뭐 자기 마음인 건가요? 네. 특별히? 예, 그는 루트에서 나왔고 n은 솔루션이란 말이기 때문에 박스로 썼습니다. 아 근이 그래서 루트에서 나온 거구나. 예. 저 방정식이 풀에서 나왔어요. 혹은 옛날 사람들은 레디칼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혹시 영문 책을 보시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레디칼. 그래서 이 모양이 근호 모양이 R이에요. R. R에서 왔어요. R. 저게 왜 아래서 모양. 그렇구나. 손잘. 이제 끄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